자, 일단 884번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884번. x의 범위가 1부터 2까지예요. 자, 그래서 얘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일 거고, 이 직선이랑 비교했을 때 항상 아래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식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두 개의 식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일단 한 개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전개설로 넘겼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잖아, 그지? 자, 그 다음, 우리가 그려야 될 그림이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려야 될 그림은 이거고, 이 그림이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 y지, y랑 같다고 했으니까 y가 0보다 작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884번에서는 이제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존재하는데, 축의 방정식이 여기서는 4분의 1이에요, 그죠? 축의 방정식이 4분의 1이고, 앉아. 이제 1부터 2까지가 어딘가에 존재할 거 아니야, 어딘가에 존재할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이 여기 어딘가에 있고 2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범위가 내가 원하는 위치고, 맞습니까? 이 범위가 내가 원하는 위치고, 얘네들이 y가 0보다 작으려면 x축이 이 노란 거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x축이 이거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x축의 위치가 여기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면 이 노란색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걸 설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걸 뭐 fx라고 했을 때 일단 1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으면 일단 이 그림이에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f의 1이 최대값이라서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작다. 괜찮죠?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는 f의 1이 0보다 작으면 이 그림이라서 만족을 한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x가 1일 때 f의 1이라는 값은 (1)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거든. 됐죠? 이 y 값은 실제로 선택을 할 수 없는 값이긴 해요. x가 1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y도 이 값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래. x가 0이면은 마이너스 4죠? x가 2면은 0이죠? 근데 안 가지잖아요, 이렇게. x가 0을 안 가지니까 y도 마이너스 4 가지면 안 되잖아. 그죠? x가 2면 y가 0이긴 하지만 x가 1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y가 0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x가 0과 2 사이일 때
y는 fx라고 합시다. fx는 음수이다. 괜찮죠, 이만? 괜찮습니까? y가 y는 fx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y는 0보다 작다. 자, x가 2일 때 y가 0이지만 x가 2를 안 가지고 있어서 y도 0을 안 가지고 있을 테니까 x가 0과 2 사이에 있는 이 범위 안쪽에서는 y가 음수인 게 확실하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f의 1은 요거고 f의 2는 2를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9예요. 괜찮습니까? 자, 이 그림을 보면, 노란색을 보면 x가 1에서부터 2 사이일 때 y는 이게 최소고 이게 최대지. 최소가 마이너스 3a 플러스 9보다 크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3보다 작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y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지? 이 값이 0이어도 이 안에 들어있는 y 값은 0보다 작잖아요. 괜찮습니까? 얘가 0이어도 y는 0보다 작잖아. 괜찮지? 애초에 얘가 음수여도 되지만 여기가 괜찮아요? 애초에 얘가 음수면 y는 당연히 음수겠지만 얘가 0이어도 y는 음수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얘가 음수면은 당연히 이걸 만족하지만 얘가 0이어도 x가 1일 때 y가 0이어도 얘가 0이어도 y는 음수다. 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0이랑 같아도 된다고요.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돼야 됩니다. 비어있다라는 말. 그래서 얘가 0이어도 y는 음수다. 이 말이 이해돼야 돼요. 괜찮아요? 0이어도 y는 음수다.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은 이거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1부터 2까지의 범위가 추계방정식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나뉘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한번 해봅시다. 자, R로 볼록하고 추계방정식이 4분의 A인데 1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할까? 1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여기다. 이 노란색이 0보다 작고 싶다. y가 0보다 작고 싶다. 그래서 x축은 여기 위에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둘 중에 누가 최대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죠. 여기서 괜찮습니까? 얘가 최대인지 얘가 최대인지 내가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쪽으로 좀 쏠려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쪽으로 좀 쏠려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나?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1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인지 2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0보다 작아야 되고 얘도 0보다 작아야 돼요. 일단 괜찮습니까? 그리고 양 끝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되더라도 x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y가 음수 맞죠? 맞습니까? f의 1이 0이고 f의 2가 0이라 하더라도 x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y가 음수 맞죠? 괜찮아요? 이거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얘는 0이랑 같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0이랑 같아도 y는 음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 두 번째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아예 음수여도 괜찮지만 이렇게 생겨서 f의 1이 0이고 f2가 0이라 하더라도 x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y는 음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0이랑 같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다음 세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은 추계방정식이 4분의 a인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는 상황. 그래서 요렇게 노란 부분을 보면 2일 때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x축이 2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f의 2가 0보다 작으면 다 y가 음수고 괜찮니 이거? 얘가 0이랑 같아도 괜찮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돼도 x가 1과 2 사이에서는 y가 음수다 이 말이죠. 같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 얘 그림에서는 추계방정식이 2보다 더 크죠? 추계방정식이 2보다 크죠? 그래서 4분의 a가 2보다 큰 상황이에요.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4분의 a가 2랑 같아진다 하더라도 추계방정식이랑 2랑 같다 하더라도 최대값은 어차피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계방정식이랑 2랑 같은 상황에서 저걸 만족해라 라고 해도 어차피 나는 1을 대입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 2랑 같은 상황을 여기에 섞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다음 여기에서는 4분의 a가 1과 2 사이에 있는 패턴이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4분의 a가 1보다 작은 상황인데 4분의 a가 추계방정식이 1이랑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대값으로 2를 대입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랑 섞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같아지는 것도 추계방정식이 1이랑 같은 것도 그림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을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에 합쳐서 문제를 풀어도 오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f의 1은 요거니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양변에 4를 곱하면 되니까 a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수직선을 표현을 해보면 요게 나올 거예요. 괜찮습니까? 수직선에다 표현을 하면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패턴으로 a가 8보다 크거나 같으면 괜찮아. 됐죠? 다음 두 번째 여기 f의 1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라서 똑같이 a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마이너스 3a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a는 3보다 크거나 같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거 괜찮고 요거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서 4를 곱하면 4부터 8까지니까 수직선에다가 셋 다 표현을 해보면 요게 겹치겠지. 수직선에다 표현을 해보면 이게 겹칩니다. 그래서 이거 두 번째 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세 번째, 얘 같은 경우에 자, f의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3a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얘는 4가 곱해지니까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a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원하는 답, 이것도 내가 원하는 답, 이것도 내가 원하는 답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직선에다 표현을 해보면 답이 이게 나오는 거죠. 괜찮나요? 자, 이 문제는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분석을 좀 해봅시다. 자, 추계 방정식이 존재를 하고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우리는 1부터 2까지가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모양을 보면 추계 방정식과 관계없이 1에서부터 2까지는 다 x축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추계 방정식이랑 상관없이 우리는 1부터 2까지 이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x축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일단 f의 1이 0보다 작고 f의 2가 0보다 작은 건 확실하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일단 이게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x절편으로 1하고 2가 있다 하더라도 x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y가 음수 맞잖아요. 그죠? f의 1이 0이고 f의 2가 0이라 하더라도 x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y가 음수 맞잖아요.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0이랑 같아져도 y 음수 맞잖아요. 같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것만 만족하면 우리는 이걸 만족한다라고 이 문제에서는 할 수 있다고요. 근데 885번은 그게 안 된다고. 알겠죠? 884번은 그냥 이것만 하면 돼. 884번은 이것만 하면 되는데 885번은 방금 전에 했던 세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884번은 이것만 해도 되는 이유는 추계 방정식은 당연히 x축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죠? 추계 방정식은 당연히 x축 아래쪽에 있고 괜찮죠? 이게 추계 방정식 신경 쓰지 마는 소리예요. x축 아래쪽에 있지 않아도 돼. 추계 방정식은. 알겠지? 상관없단 말이야. 난 1부터 2까지가 x축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그림들을 보면 알겠지만 2차 함수 그래프가 변화무쌍하지 않잖아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끝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양 끝이 음수면 그 사이는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양 끝이 음수면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음수인데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는다고. 아래로 몰린 상태에서. 괜찮아요? 이 말 이해됩니까? 아래로 물러긴 그림인데 1부터 2까지 볼 때 양 끝점이 음수면 그 사이는 무조건 음수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요것만 하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런데 방금 전에 했던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푸는 걸 할 줄 알아야 885번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885번 문제를 한번 보죠. 자, 885번 문제에서는 그냥 똑같죠? 똑같은데 이 문제를 그려보면은 이거 그냥 이렇게 양끝점만 해도 되나?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그 약간 위화감 같은 게 드는 거지. 자, 그래서 문제를 봅시다. 자,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아래로 볼록하고 축의 방정식이 있는데 0보다 크고 싶다 이번에는.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아래로 볼록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여기 x축이 있고 여기에 1이 있고 0이 있고 여기에 1이 있으면 안 되잖아. 양 끝점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힘들죠. 괜찮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는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아래로 볼록하고 축의 방정식이 n이죠.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0, 1 이렇게 내갖고 이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 괜찮죠? 이렇게 생긴 건 괜찮아요. 다음 아래로 볼록하고 x축이 있을 때 여기 축의 방정식 a가 존재하고 0, 1 이것도 괜찮지. 아예 x축 위에 떠 있으니까 이거는 안 돼도 이건 되죠. 0과 1 사이에서 다양수. 그 다음 아래로 볼록하고 축의 방정식이 a인데 여기가 0 여기가 1 이렇게 해서 요 범위가 돼도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자, 자매품 얘 그림으로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x축이 있을 때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0 여기가 1인 것도 괜찮은 거예요. 난 0과 1 사이에서 양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공중에 떠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도 괜찮은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매품 x축이 있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0 여기가 1이어도 괜찮다는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보니까 다 x축 위에 떠 있잖아.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돼.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지금 내가 이야기했지?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판별식 쓰는 거 아니라고요.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그림을 이야기했잖아. 무난한, 내가 이해하기 좋은 무난한 그림을 그려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난한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것도 사실 되겠구나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먼저 이 그림부터 합시다.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 A가 1보다 큰 상황이에요. 첫 번째 상황. A가 1보다 커요. 됐죠? 자, 그러면 X축 위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다. 괜찮죠?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다. f의 1이 0보다 크고 싶어.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게 제일 무난한 패턴이에요. 됐지? 자, 양 끝점 약간 경계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어.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0이 있게. 이렇게. 자,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y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0이랑 같아도 양수예요. 왜냐하면 x가 1일 때 y 값을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x가 1일 때 y가 0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 안쪽을 볼 거라서 y가 양수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1일 때 0이랑 같아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괜찮죠? 다음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추계방정식이랑 1이랑 동급으로 만들어 놨죠? 그래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최소값 구하려면 1 대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계방정식이 1이랑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표현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추계방정식이랑 1이랑 달라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생겨도 괜찮아. 이해되죠? 이렇게 생겨도 f의 1이 0이라 하더라도 0과 1 사이에서는 y가 양수예요. 괜찮니? 이거 이해됐나? 오케이? 그래서 함수값 f의 1은 0이랑 같아도 돼요. 이게 첫 번째 패턴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게 0보다 큰 거죠. 그래서 a가 3보다 작은 겁니다. 그래서 해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림으로 만들 수 있는 해. 괜찮습니까? 다음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은 무조건 x축 위에 떠야 돼요. 괜찮죠? 두 번째 그림은 x축 위에 떠야 돼. 여기. 얘네들이 최소값 아니잖아. 최소값은 x가 a일 때야. 괜찮죠? 그럼 x에다가 a를 대입하면은 일단 a의 범위는 0과 1 사이. f의 a가 0보다 커야 돼요. a를 대입하면은 a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겁니다. 얘랑 얘를 수직선에다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게 두 번째 구한, 내가 구한 해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봅시다. 여기에서.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그림이 되면 될까, 안 될까? 0과 1 사이에서 y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완전하게 양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이거? 아니지. 왜냐하면 f의 a가 0이잖아. 그죠? f의 a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a는 무조건 가져야 되죠. 맞습니까? x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가진다는 건 여기서 a를 가지는 거예요. fa는 0이라는 y값을 가지는 거야. 이해돼요? y가 0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나는 y가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y가 0인 이런 상황이 존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패턴에서는 FA가 0이랑 같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0이랑 같아도 되는 이유와 여기서 0이랑 같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괜찮다고 그랬어. 근데 여기서는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얘는 1을 안 가졌는데 여기는 A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X 값으로 A를 가져서 Y 값으로 0을 가질 수가 있고, 여기는 X 값으로 1을 안 가져서 Y 값으로 0을 안 가지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구별이 돼야 돼요. Y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Y 값으로 0을 가지면 안 되는데, 다행히 얘는 Y 값으로 0을 가지지 않는다. 괜찮습니까? 근데 얘는 가지니까 안 된다. 이거 구별돼야 돼요. 다음 세 번째 패턴. 선생님. 어. 첫 번째 거. 그 F의 1 대입하면 0보다 큰데 그 밑에 식은 0보다 큰 거나 같은데 밑에 식은 그러네. 좋아. 괜찮죠? 다음 세 번째. 여기. 자, 여기에서는 최소값은 x가 0일 때죠. a가 0보다 작은 상태예요. a가 0보다 작은 상태에서 요 그림을 만족해야 되고, 최소값은 x가 0일 때죠. 그래서 f의 0이 일단 0보다 커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0이랑 a랑 충의 방정식이랑 0이랑 같아서 그림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최소값을 구하려면 0 대입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축의 방정식이랑 0이랑 같아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하더라도, 됐나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하더라도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0 대입할 거 아니에요.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0을 대입한 게 0보다 크다라고 식 쓸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그럼 식 이거랑 똑같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랑 0이랑 같아도 어차피 문제 푸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 합쳐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요 그림이든 요 그림이든 일단 f의 0이 0보다 크면은 일단 y가 양수인 거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 그림이 만약에 요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여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x값으로 0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x값으로 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x가 0일 때 y가 0이 되면은 y값도 0을 가지게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는 x값으로 1을 안 가지고 있잖아. 여기에서는 x값을 1을 안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f의 1이 0이라 하더라도 y값으로 0을 안 가져요. 알겠죠? 1,0은 내가 원하는 범위에 없는 좌표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x값으로 1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x값으로 1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점이 아닌 거야. 괜찮죠? x값으로 1을 안 가지고 있어서 1,0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좌표가 아닌 거야. 이 말 알아듣겠어요? 내가 원하는 좌표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x가 0일 때를 가지고 있잖아. 됐죠? 그럼 0,0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0,0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점이야. 근데 y가 0보다 커야 된다며. 그죠? 그 말은 0,0이라는 좌표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0,0이라는 좌표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f의 0은 0이랑 같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왜 같아도 되는지, 여기서 왜 같으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괜찮나? 그래서 f의 0은 a 플러스 2고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랑 얘를 섞어보면은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세 번째 해가 되는 겁니다.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아요. 이걸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최종 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 문제에서는 양 끝점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요런 그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양 끝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양 끝점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알겠죠? 그런데 아까 전에 884번 문제는 양 끝점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지?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유형 27부터 쭉 설명을 할 건데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유형 27은 어려운 게 아니어서 사실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유형 27에서 중요한 거는 뭐 911번이나 912번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을 식 쓰는 거를 어려워하면 안 된다. 자, 911번 자, 농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300g 소금물 농도 5% 이런 식으로 이걸 농도 5%를 먼저 말해야 되나? 농도 5%인 300g의 소금물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300g의 5%가 소금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소금물 300g의 5%가 소금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300g의 5%가 소금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소금의 양을 계산하고 싶으면 이거랑 똑같은 거야. 4의 2분의 1. 이건 같은 말이야. 이거 계산하는 식이 4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알겠죠? 4의 비율. 비율은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5%는 숫자가 아니잖아. 그지? 5%를 숫자로 만들면 100분의 5예요. 100분의 5라는 건 비율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소금의 양을 계산하라 그러면 300 곱하기 100분의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뭐 비커 그리는 거라고 배웠지? 자, 요렇게. 자, 4%의 소금물 150g. 자, 10%의 소금물을 섞어야 되는데 소금물의 양은 얼마인지 몰라요. 자, 여기에서는 6% 이상 8% 이하라는 그런 기호를 쓰면 안 되는 거다. 자, 여기 소금의 양을 계산하라 그러면 150 곱하기 100분의 4. 그럼 당연히 여기도 x 곱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식을 쓰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 소금물의 양은 150 플러스 x가 될 거고 괜찮습니까? 소금의 양은 얘네들 더하면 되는 거잖아. 계산을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걸로 농도를 구할 겁니다. 농도라는 건 비율이고 어떤 비율이냐면 소금물
들어있는 소금의 비율이에요. 우리가 확률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 주사위를 내가 한번 던지는데 5 이상의 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 6분의 2 이렇게 이야기하지. 알았니? 여기서 말하는 6은 전체를 표현을 하는 거고, 여기서 분자에 대한 2는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만족하는 상황.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전체 소금물 안에 소금, 내가 원하는 애, 소금. 괜찮습니까? 전체 소금물 중에 소금은 얼마만큼의 비율이 되나? 됐죠? 이게 농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농도를 퍼센트로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비율에다가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이게 농도를 퍼센트로 표현을 하는 거고, 얘가 6 이상 8 이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계산을 안 한 이유는 어차피 얘는 분자랑 곱해질 거기 때문에 이 분모에 있는 100은 없어져요. 분배를 하면 양변에 150 플러스 x를 곱해가지고 식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지? 그래서 농도 계산하는 식을 모르겠다, 소금 계산하는 식을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소금물 200g이 있다. 내가 여기에다가 소금을 20g 추가를 하면 소금물이 220g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소금을 추가해서 녹이면 소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분자의 상태로 소금물에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20g이 그대로 소금물 안에 포함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량 보존의 법칙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추가하든 소금물을 추가하든 소금물의 양은 그대로 증가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됐죠?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얘네 닮음이니까 닮음 이용하라고 해. 됐죠? 그러면 이 문제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소금을 100원을 플러스 어떻게 뭐가? 저는 마지막 식 풀려면 해야 돼요. 150 플러스. 안 곱하고 풀 수 없어요. 이거 양변에 150 플러스 x를 곱하라는 말을 내가 안 해도 니네가 곱해야 되는 거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배워서 할 줄 아는 게 아니야. 이거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해왔던 거다. 알겠지?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말 안 해도. 괜찮니? 그리고 자, 근해 분리. 자, 913번.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자, 우리는 요 멘트를 보고 첫 번째 실근을 가지는구나. 여기에서 실근이라는 단어가 없어져도 요 멘트만 있어도 요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양수는 실수의 범위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양수, 음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수의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근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실수라고 니네가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가 없이 두 양의 실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아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서 서로 다른 이라는 멘트가 있는지 그 멘트가 없는지에 따라서 판별식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부등식 문제를 풀 때 부등식이라고 쓰여져 있는 건지 2차 부등식이라고 쓰여져 있는 건지를 구별해야 되는 거잖아. 그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고 두 번째 양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판단을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양수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알파, 베타 두 분의 곱도 0보다 커야 된다는 의미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알겠죠?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좋고 두 번째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2차 방정식도 2차 함수의 일부분이다 라고 판단을 하라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얘를 2차 함수로 판단을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서 말하는 2차 방정식의 해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네 둘이 양수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y축이 있다는 의미겠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 말을 보고 요거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지금 내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이 문제는 양수, 음수일 때만 쓸 수 있는 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양수, 음수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두 근이 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걸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방정식인데 함수로 풀어야 되는 거라서. 알겠죠? 방정식을 방정식으로만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나타난 거라서 어려운 겁니다. 알겠죠? 됐죠? 이렇게만 풀면 안 된다. 이것도 자연스럽게 쓰고 이것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그림을 설명하는 방법 첫 번째.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났습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자,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난 그래프의 종류는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y축이 있을 수도 있잖아. 괜찮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괜찮죠? 오케이? 자, 이것들 중에 얘를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날리는 방법. 이 판별식으로 다른 그림 다 제끼고 세 가지만 남겼는데 이 그림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없애는 방법은 이렇게 내면 됩니다. 괜찮아요?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양수면 이 그림은 없어지는 거죠. 됐나요? 됐나요?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그림이 남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패턴 중에 나는 얘를 또 없애야 되죠. 됐죠? 난 이 그림을 못하니까. 이 그림을 없애는 방법은 축의 방정식을 보는 겁니다. 얘는 축의 방정식이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고 얘는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0보다 크다. 이거를 만족하면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그림이 사라지고 요것만 딱 남아요. 됐죠? 여기까지? 알아듣죠? 그래서 이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렇게 세 개를 써도 좋고 아니면 이걸 이용해도 좋고 됐죠? 자, 다음 밑에 거. 자,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했습니다.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이야기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 서로 다른이라는 말 없지? 그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얘는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된다. 여기까지 알아듣겠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랑 같으면 같은 두 실근,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괜찮아요? 다음 세 번째. 알파, 베타는 0보다 커야 돼요. 괜찮습니까? 이걸 만족하면 된다. 됐죠? 자, 그림으로 문제를 풀면 자,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근은 X절편 말하는 걸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근은 X절편을 뜻하는 거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만족하기 위해서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내가 지금 그림 그린 거는 큰 거만 그렸잖아. 그죠? 중근도 그리고 싶으면 그리세요. 이렇게. 알겠죠? 나는 제일 무난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큰 게 무난한 거지 같은 게 무난한 건 아니니까. 같은 거 특별한 거죠. 따로 하나 보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그림도 좋고 이 그림도 좋습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아야 돼요. 두 번째,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그림도 괜찮은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괜찮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자, 나 이 그림 없앨 거예요. 그래서 f의 0이 0보다 커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f의 0이 0보다 크면 이 그림이 없어진다. 됐죠? 그 다음 난 이 그림도 없어져야 돼요. 자, 얘랑 얘의 차이점은 추계방정식이라고 했죠? 추계방정식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자, 세 번째.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이걸 2차 방정식으로 푼다고 했을 때 알파랑 베타라는 두 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될 거예요. 그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면 서로 완전히 다른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부터 좀 이상한데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큰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은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랑 3
이거인지, 플러스 5 마이너스 3인지, 마이너스 5 플러스 3인지를 모르는 거야. 둘의 부호가 반대라 그랬지. 뭐가 크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거의 절대값이 크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은 내가 쓸 수가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세 번째 알파 베타 두근의 고. 알파 베타는 무조건 0보다 작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됐지?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자, 여기에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판별식이라는 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였어요. 그런데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대.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곱은 a분의 c거든. 이게 0보다 작대. 그 말은 a와 c는 부호가 반대라는 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a랑 c는 부호가 반대다. 그러니까 괜찮죠?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 말은 ac가 음수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ac가 음수라는 뜻이에요. 자, ac가 음수라는 건 얘가 음수라는 거겠지? 그럼 당연히 얘가 양수겠죠? 괜찮습니까? 양수에다가 b의 제곱을 더해줘도 어차피 양수겠죠? 그 말은 뭐예요? 이걸 만족하면 판별식은 당연히 만족해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판별식도 할 필요가 없네 라는 거죠. 당연히 만족해지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는 요거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습니까? 요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자, 이제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 여러 가지 패턴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자,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갖는다.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이것만 만족하면 된다고 그랬죠. 됐죠? 근데 문제를 보면은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두 근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문제를 낸 거예요. 지금. 됐죠? 그러면 밑에 거 이번에는 음수의 근의 절대값이 양수의 근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요거 한번 더 써놓아 봐라. 이거 이야기한 거겠죠? 다음 세 번째.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그 말은 요거 한번 써먹어 봐라 이거죠. 두 근을 이런 식으로 판단 한번 해볼래? 라고. 괜찮습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근의 위치 판별. 자, 919번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 그리는 문제는 아까 전에 앞에서 말했던 두 근이 0보다 두 근이 양수다, 두 근이 음수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림을 니네가 먼저 그릴 줄 아는 게 좋겠어요.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나는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이거 같은 근의 분리 문제를 풀 때는 웬만하면 그림으로 풀어요. 문제가 너무 쉬워. 그러면 그냥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걸로 풀면 되는데 문제가 조금이라도 어려울 것 같아. 그럼 무조건 그림 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방정식으로 억지로 막 끼워 맞춰가지고 풀지 말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림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니네는 계속 식으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그림 그리는 걸 생각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런 느낌이겠죠.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두 근 2보다 작다. 여기서 실근이란 단어 없잖아. 그죠? 실근이라는 단어 없고 서로 다른이라는 단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지만 2보다 작다라는 멘트 때문에 부등식이 성립이 돼서 부등식의 실수의 영역에서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실근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실근일 때 서로 다른 같은 두 가지가 있잖아. 됐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일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랑 같은 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판별식이 0보다 큰 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해되죠? 크거나 같다라는 영역을 보면 0이랑 같은 거는 경계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접하는 상황을 그리는 게 아닌 거예요. 요걸 그려놓고 접할 수도 있어 라고 식을 쓰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두 근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알파, 베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두 번째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판별식을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 패턴을 만들어 주는데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데, 이해되죠? 첫 번째 식으로 우리는 세 가지 패턴만 남긴 거예요. 됐죠? 근데 두 번째 패턴으로 우리는 얘를 없애는 겁니다. 괜찮아요? 두 번째 패턴으로 이걸 없애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그림 두 개가 남았죠? 두 개가 남았는데 나는 이 그림을 원하는 거니까 이거 없애야 되겠지? 없애는 방법은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은 그림의 위치를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계방정식이 2보다 작으면 이 그림으로 간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세 번째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이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920번 그림 한번 그려봐. 920번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되죠. 서로 다른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뭐 1이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사이에 있기만 하면 돼요. 됐죠?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괜찮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세 가지 그림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괜찮죠? 그런데 1이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 판별식만 가지고는. 됐죠? 근데 나는 이걸 원하죠? 이거는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음수면 되죠. 얘네들은 다 양수니까. 괜찮습니까? 자, 이까지 해놓고 나서 보니까 잘 보세요.
함수값이 음수야. 아래로 볼록인데 함수값이 음수야. 그 말은 x축 밑으로 그림이 내려와야 돼요. 함수값이 음수가 되려면. x축 밑으로 그림이 내려오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안 만나도록 하면서 아래로 볼록인데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함수값이 음수라는 멘트 이것 때문에 얘는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이거만 할 수 있으면 된다. 됐지? 알아듣지? 이해해야 된다. 외우지 마라. 이해해야 된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921번. 이것도 그림 한번 그려봐. 이거 축이 어디 있는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그 1차 부등식 안 한 사람들은 오늘 남아서 하든 내일 와서 하든 이번 주 안에 끝낼 겁니다. 알겠죠? 안 한 거 이번 주까지 어떻게든 하세요. 1차 부등식. 알겠죠? 1차 부등식 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안 한 사람들은 이번 주 안에 1차 부등식은 끝내는 걸로. 그리고 내가 지금 2차 부등식을 프린트로 다 줬어요. 알겠죠? 2차 부등식은 다음 주까지 끝낼 겁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도 미리미리 해놓으세요. 안 한 사람들은 또 다음 주에 남겨서 다 끝낼 겁니다. 알겠죠? 자, 이 그림은 이렇게 생겼죠. 아래로 볼록하고 1, 2, 3 상황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F의 1이 0보다 크고 F의 2가 0보다 작고 F의 3이 0보다 크다. 됐나요? 이것만 만족하면 돼. 자, 판별식 왜 안 씁니까? 판별식 왜 안 쓰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 판별식 왜 안 써요? 좀 전에 설명했잖아. 지영아? 한 함수가 2를 만족하는 게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려면 아래로 볼록인데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려면 x축 밑으로 그림이 내려와야 돼요. 알아듣겠어요? x축 밑으로 그림을 내리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요. 판별식을 만족하든 안 하든 우리는 무조건 아래쪽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조건 만족해. 괜찮아요? 무조건 만족해. 판별식은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이 말 알아듣겠어요? 함수값이 음수면 아래로 볼록인데 함수값이 음수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알겠지? 니네가 그림을 그려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 머릿속으로 막 왜? 왜? 이러고 있지 말고 손으로 그림 한두 개만 그려봐. 무조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는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는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요. 됐죠?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니네가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놔야지. 이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고 여기 1일 때 양수고 2일 때 음수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2일 때 음수고 3일 때 양수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3개만 만족하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괜찮죠?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풀 겁니다.